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주가의 급등락이 롤러코스터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앞서 인트로 말씀드릴 때 우선주들이 좀 급등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왔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나 우선주라든지 CJ시푸드 우선주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 좀 많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봤을 때 오늘 이제 봤을 때 이제 아시아나항공 역시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하락폭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고를 하실지 스탑을 하실지 일단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고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스탑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하창환 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도 엄청 지금 롤러코스터 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빅스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네, 빅스탑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그렇다면은 기보유자는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라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위치 같은 경우는 갭이 굉장히 크게 이제 점상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요 갭을 메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21선까지는 하방 열어놓고 접근을 해주셔야 될 텐데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유정 루키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큰 핫 이슈로 떠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매각이 되는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었는데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야기했죠. 총 1조 6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유동성 문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영구채를 일단 5천억 매입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도대출을 8천억 그리고 보증한도 3천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금융 지원을 해주게 됐죠. 금호 고속에 1,3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금호 고속의 금호 산업 보유 지분이 45.3%나 되는데요. 여기서 1,300억 원을 담보부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죠. 금호 산업이 지난 23일에 아시아나항공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 대한 어떤 특별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그래서 총 1억 6천억 원 지원해준다고 했고요. 현재 금호 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지분의 33.47%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매각의 주체입니다. 금호산업이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신속히 추진을 해서 늦어도 올 12월 말까지는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을 대체 누가 살 것이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는 어떤 주체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방향성이 좀 확실시되고 선명해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관련된 그런 어떤 매각 주체에 대한 그런 종목 그리고 이제 주가 급등도 좀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살펴볼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조만간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거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아마 거의 확실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반적인 M&A 인수합병 절차상의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팔리는 거는 이제 거의 명확하게 됐고 이어서 이제 좀 더 지켜볼 만한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남아 있죠. 아시아나항공의 남은 매각 절차 그리고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금호 측에서는 원래 5천억 원을 처음에는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1조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1조 6천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이슈가 또 됐죠.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조 6천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원해주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점들,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덜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영구채로 인해서 영구채도 사실 빚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무튼 계속 이거는 영원히 이자만 갚아 나가는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빚이긴 하지만 영구채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원래 70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대한항공과 지금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부채를 다 가져가려면 3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그 네네네. 정도까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고 한 1조 원대 중후반대면 아시아나항공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좀 덜었다. 그걸 매각하려는 어떤 그런 매각 후보사들은 좀 부담감을 좀 덜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내에서도 좀 자체적인 구조 조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이 좀 나지 않았던 그런 저수익 노선 등을 좀 폐쇄를 하게 되면서 경영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사할린 그런 노선이라든지 인천 시카고 노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되면서 구조 조정을 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각사를 이제 선정하는 것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매각사 선정에서도 지금 이 사실은 3조 원 가량의 돈이 필요했지만 이번에 1조 6천억 원의 지원을 받고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수하게 된다면 1조 원 중후반대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부담이 저희 개인적으로 따지면 부담이 있지만 큰 기업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을 사려는 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부담이 좀 적어졌죠. 부담이 없는 금액이고 매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이거 살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말 다양한 후보군들이 많이 나왔죠. 뭐 SK도 있었고 그죠? 네. 하나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많았어요. 신세계도 있었고 이제 CJ 계열에도 하나 있었고 심지어 배달의 민족도 사겠다 이런 얘기가 농담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한화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한화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어떤 방산산업 그리고 항공기 엔진의 부품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한화가 살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한화가 그동안 롯데카드 인수전에 계속 참가를 했었는데 롯데카드 인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불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롯데카드 인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인수 비용이 분명히 세이브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비용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좀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죠. 불참 쪽으로 일단 방향을 돌리면서 아시아나 인수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또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이 모멘텀이 아직 끝나는 건 아니고요. 모멘텀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그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텐데 지금 거의 막바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이슈도 지금 채권단 그런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반영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를 매수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많이 늦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항공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좀 매도를 해주셔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신규 매수도 일단 좀 모멘텀이 좀 끝나고 좀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신규 매수도 저는 자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자제를 해보고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부분을 요 라인에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랫라인 때 있는 매물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주가가 상승해 있는 분들은 이미 요만큼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수익이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매도하는데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요 윗라인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심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아랫라인에서 충분히 물량의 이런 투매가 던져질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가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들로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정부의 뭐 육성하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이 있죠.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하나가 이제 바이오죠. 그래서 세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게임주 다시 한번 비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수주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의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이런 이제 급등이 이미 거의 끝난 그런 끝물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